안녕하세요.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자료처럼 미스코리아 출신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팔자주름이 깊은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다고 해서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의 표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꺼져 있거나 처져 있는 것이 팔자주름의 원인이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분이시고 굳이 리프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팔자주름 주변을 채워주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지방 이식을 했는데요. 꼭 지방 이식일 필요는 없고요. 반영구적인 걸 원하면은 실리콘 보형물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요. 보형물도 싫고 지방을 채취하는 것도 싫고 하면은 팔자 부분에 필러를 보통 한 1에서 1.5cc 정도를 주사를 해서 꺼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필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지 기간이 짧은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실밥 빼는 날 7일째 되는 사진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랑 같이 해서 약간의 얼굴에 멍이 있고 조금 부어 보이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은 한번 이식을 해주면 생착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지난 뒤에도 이렇게 채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짐에 의해서 발생한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리프팅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얼굴에서는 팔자주름을 만드는 지방층이 있는데, 물론 피부 처짐도 중요하겠지만 이 앞볼 부분에 있는 광대 지방이 있어요. 이거는 표층부에 위치한 지방층이고, 이 지방이 앞으로 이제 처지면서 팔자주름을 좀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피부 처짐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과거에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나이대보다 좀 더 일찍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시고 특히나 이제 광대 축소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줄어든 뼈의 크기만큼의 연부 조직의 처짐이 발생해서 팔자주름이 좀 심해진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좀 더 팔자주름이 심해지게 됐고, 팔자주름을 없애려고 스킨 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시술로는 채워주는 거 이외에는 리프팅으로는 좀 펴기가 힘든데요. 원인은 안면 유지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인대의 위치를 보면은 팔자주름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유지인대는 광대 유지인대하고 교근 유지인대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얼굴의 측면부부터 박리해서 이 부분을 당겨주어야지만 팔자주름이 리프팅 되기 때문에 거상 수술에 있어서 이쪽 부분의 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안면 유지인대 주변에 굉장히 주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안면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신경의 분지들이 얼굴에 여러 층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유지인대 근처에서 특히나 똑같이 하얗고 똑같이 탄성 있는 조직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게 감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박리가 깊게 진행이 되면은 더 앞쪽에는 이렇게 침샘관이 있고요. 그리고 큰 혈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박리도 신경을 써서 박리를 해야지만 안전하게 팔자주름 쪽을 리프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광대 쪽의 유지인대를 분리하고 교근 쪽 유지인대를 분리하면 심부볼 지방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심부볼의 지방을 일부는 제거하기도 하고,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리프팅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수술 전에는 굉장히 많이 처져 있었지만 수술 후에는 광대 쪽이랑 교근 쪽의 유지인대 박리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프팅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여성분이신데요. 사실 제가 20대 여성분들을 굳이 거상을 해라, 미니 거상이든 이런 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광대 수술 후에 심하게 볼처짐이 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상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절개선을 최소한으로 짧게 해서 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뒷미니 거상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20대인데도 불구하고 광대뼈 축소술을 좀 과하게 시행을 해서 앞볼 부분에 볼처짐이 생겨서 팔자주름이 좀 심해지고, 광대를 절골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심부볼 부분 쪽에도 지방 주머니에 돌출이 있었기 때문에 심부볼의 부분적인 제거, 그리고 앞광대 부분의 유지인대를 충분히 박리해서 리프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처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팔자주름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입 주변의 심부볼 쪽까지 많이 리프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뒷미니 거상 같은 경우는 절개선이 짧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삽입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없는 좋은 수술이고요. 그래서 붓기나 멍이 크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젊은 분에 있어서는 뒷미니 거상을 통해서 리프팅을 하게 되고요. 좀 더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에는 안면 거상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리프팅을 더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안면 거상을 통해서 리프팅을 해줘서 수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팔자주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자주름의 원인은 크게 표정, 꺼짐, 처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표정에 관련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꺼진 부분은 필러 또는 지방이식 또는 귀족수술 이런 걸로 채워줄 수가 있고, 처진 부분은 뒷미니 거상 그리고 안면 거상을 통해서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윤수였습니다.